충격적입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한글을 가지고 진행한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실험으로 인해 중국 공안들의 감시는 살벌해졌고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에 극심한 대립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소규모 폭동까지 일으킨 이 실험. 그들은 도대체 한글을 가지고 어떤 실험을 행한 걸까요?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잠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발 힘을 실어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힘을 받아 지금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화예요. 중국에서 교육 연구자로 일하고 있었죠. 제 일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도와주는 거였어요. 매일 아침 저는 이 하얀 벽에 둘러싸인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었어요. 책장들은 빼곡히 책으로 차 있었고 제 학위증과 상장들이 벽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제가 교육 분야의 전문가라는 걸 보여주는 물건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이 화려한 종이들이 오히려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앞에 놓인 보고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고서에 적힌 숫자들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중국 외곽과 농촌 지역의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아직도 글을 읽고 쓸 줄 몰랐어요. 농촌뿐만이 아니었어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조차 10명 중 4명은 글자를 읽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이 문제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고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자를 가르치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외워야 할 글자가 수천 개나 되니까요. 어른이 되어서 배우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일이었죠. 피곤한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제 할머니도 그런 사람 중 한 분이셨어요. 머리는 무척 똑똑하셨지만 글을 배울 기회가 없으셨죠.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교육은 문과 같아. 나에게는 그 문이 항상 잠겨 있었단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문을 열어드리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었죠. 그때 노크 소리가 제 생각을 깨고 있었어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춘리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연구 보조원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검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항상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저처럼 조용한 시간을 선호하는 아침에도 말이에요. 리 박사님, 대단한 것을 발견했어요. 춘리가 말하며 제 책상에 폴더를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폴더를 만지지 않은 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엇인가요? 대만에서 온 보고서예요. 그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글, 즉 한국 알파벳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제 몸이 굳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식 교육 방법이라니요? 저는 이것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죠. 중국 전통이 최고라고 믿었고 한국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일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만의 문자 체계가 있어요. 차갑게 말했죠. 외국 방식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춘리는 물러서지 않고 있었어요. 그는 보고서에 강조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죠.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전에 한 번도 글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단 48시간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배웠어요. 48시간이라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한자를 배우는 데는 몇 년이 걸리는데 며칠이 아니라요. 그런데 뭔가가 저를 그 보고서를 집어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과학자로서 저는 흥미로운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었죠. 그것이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요.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접근 방식은 단순했죠. 한글은 소리를 낼 때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일치하는 기호를 가지고 있었어요. 각 글자는 명확한 의미가 있었죠. 하나하나 외워야 하는 한자와는 달랐어요. 대만의 실험 그룹은 놀라운 진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전에 한 번도 글을 읽지 못했던 사람들이 단 이틀 만에 간단한 메시지를 쓸 수 있게 되었다니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제 대학 졸업식에서 미소 짓고 계셨죠. 할머니는 저에게 한 번도 편지를 쓰신 적이 없었어요. 책을 읽으신 적도 없었고요. 만약 이 방법이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중국에서 한국 방식을 사용한다고요? 이것은 제 평판을 해칠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가 우리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제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출리는 기다리며 제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죠. 창밖으로 책과 휴대폰을 든 학생들이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글자의 세계에서 쉽게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 있는 학생 한 명당 그 세계 밖에 갇혀있는 어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저는 폴더를 닫았지만 읽은 내용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뭔가가 변해야 했어요. 우리의 오래된 방식이 효과가 없었으니까요. 교육부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위한 예산이 있어요. 출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은 어디서 왔든 효과가 있는 해결책을 원하고 있어요.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경력 내내 저는 전통적인 중국 교육 방식을 따라왔어요. 방향을 바꾸는 것은 무섭게 느껴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어떨까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정을 내렸어요. 좋아요. 이 방법을 시험해 볼게요. 마침내 말했죠. 한 마을에서 작은 실험을 해보죠. 하지만 여전히 효과가 있을지 매우 의심스러워요. 출리는 미소를 감추려고 했지만 그가 기뻐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그가 사무실을 나가는 동안 저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다시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직도 그 문을 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할머니께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윈난성 농촌 지역으로 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답을 찾기 위해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해요.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새로운 길을 시도할 만큼 용감해야 했어요.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어요. 한국 글자가 정말로 중국 사람들이 읽는 것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지도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그것을 알아내야 했어요. 때로는 가장 큰 모험이 작은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정이 우리가 믿는 것에 도전하는 여정이죠. 윈난성으로 가는 길은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작은 배는 초록 계곡 사이로 리본처럼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을 따라 덜컹거리며 가고 있었죠. 저는 무릎 위에 노트북 케이스를 꽉 쥐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우리의 모든 교육 자료와 시험 계획이 들어 있었죠. 이 작은 검은 가방은 제 안전망이었어요. 차트, 숫자, 연구 자료가 가득했죠. 창밖으로는 현대적인 세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6시간을 달린 후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어요. 나무 골조와 돌벽으로 지어진 작은 집들이 중앙광장 주변에 모여 있었죠. 닭들이 흙바닥을 쪼고 있었고 노인들은 그늘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여성들은 큰 대야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고요. 우리 벤이 마을에 들어서자 모두가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속이 불안하게 조여오고 있었어요. 베이징에서는 저는 존경받는 리 박사 전문가였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이상한 아이디어를 가진 낯선 사람에 불과했어요. 황진이 벤에서 제일 먼저 내렸어요. 그녀는 지역 사회와 일하고 마을 방언도 할 줄 아는 분이었죠.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는 사람들이 금방 신뢰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부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모든 사람들과 인사하고 웃고 떠들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녀의 따뜻함에 금방 호응하고 있었어요. 저는 뒤에 서서 노트북 케이스를 방패처럼 꼭 붙들고 있었죠. 이분이 리 박사님이에요. 황진이 깊게 주름진 얼굴을 가진 노인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읽기 프로그램을 이끌고 계세요. 그 노인은 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거친 얼굴 속에서도 밝고 지적으로 빛나고 있었죠. 이분이 마을의 지도자인 첸 장로님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배우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는 단순하게 말했어요. 당신의 새로운 방법이 우리 방식으로 안 되는 곳에서 도움이 된다면 환영합니다. 그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에 저는 놀라고 있었어요. 외국 방식에 대한 저항을 예상했는데 이런 조용한 희망은 예상치 못했죠. 우리는 마을 공동체 회관에 교실을 설치했어요. 건물에는 간단한 나무 탁자와 긴 의자가 있었죠. 벽은 바래진 달력 하나를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어요. 출리가 교육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관찰 노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 팀의 젊은 구성원 중 한 명인 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리 박사님, 저는 중국 사람들에게 한국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불편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서 싸우셨어요. 그분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의 말은 제가 처음 가졌던 의심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곳에 서서 글을 전혀 읽을 수 없는 마을에서 그런 걱정이 덜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중국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글을 읽는 세계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마을 게스트하우스의 작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매트리스는 너무 딱딱했고 낯선 소리들이 얇은 벽을 통해 들려오고 있었죠. 하지만 저를 깨어있게 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였어요. 창문 밖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몇몇 마을 사람들이 출리가 일찍 보여준 샘플 소리를 연습하고 있었죠. 그들의 결심에 찬 속삭임이 어둠 속에서 떠다니고 있었어요. 아침은 닭이 울고 요리하는 불냄새와 함께 일찍 찾아왔어요. 30명의 어른들이 우리 교실에 모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몇몇은 20대 정도로 젊었고 다른 이들은 회색 머리와 깊은 주름을 가지고 있었죠. 모두 눈에 같은 표정을 담고 있었어요. 배우고 싶은 갈망 그리고 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출리는 한글의 기본 모음 5개를 가르치며 시작했어요. 그는 우리의 이동식 화이트보드에 기호를 그리고 각 모양이 소리를 낼 때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동그란 기호는 오소리예요. 그가 설명했어요. 소리를 낼 때 입이 동그랗게 되는 것 보이시죠? 저는 교실 뒤에 앉아 클립보드를 준비한 채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과학자로서의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고 결함을 찾고 있었죠. 하지만 오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혼란스러운 표정들이 이해의 표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까지 대부분이 5개의 모음 소리를 모두 인식하고 정확하게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점심 후에는 자음을 배우고 그 다음 간단한 음절로 결합하는 법을 배웠죠. 웨이라는 이름의 50세쯤 된 농부가 갑자기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그는 도움 없이 두 음절 단어를 정확하게 읽었어요. 모두가 박수치고 환호하고 있었어요. 웨이의 얼굴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는 30년 동안 읽는 법을 배우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었어요. 첫날이 끝날 무렵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간단한 단어를 인식하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너무 집중해서 연습하고 있어서 우리가 쉬는 시간을 상기시켜줘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서로 돕고 더 연습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출리는 우리 팀과 함께 하루의 진전을 검토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배우고 있어요. 그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이 결과는 대만 보고서에서 주장한 것과 일치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단 48시간 만에 기본적인 읽기를 배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루 좋은 성과가 모든 것을 증명하지는 않아요. 저는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내일 그들이 기억하는지 봅시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연구 일지에 예상치 못한 내용을 적고 있었어요. 초기 결과가 유망해 보인다. 한글의 체계적인 특성이 전통적인 방법보다 학습을 더 빠르게 만드는 것 같다. 창 밖에서 여전히 어둠 속에서 연습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읽는 것을 기다려왔어요. 이제 그들 앞에 길이 열리고 있었고 그들은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 같았어요. 눈을 감고 할머니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방법이 할머니를 도울 수 있었을까요? 할머니도 저에게 편지를 쓰고 책을 읽고 지문 대신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었을까요? 처음으로 저는 한국 방식에 대한 제 편견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이 생각은 무섭기도 하고 동시에 흥미진진하기도 했죠. 만약 제가 이것에 대해 틀렸다면 다른 무엇에 대해서도 틀렸을지 모르겠어요. 내일이 진짜 시험대가 될 거예요. 그들이 배운 것을 기억할까요? 진전이 계속될까요? 마침내 잠에 빠져들면서 제 노트북 케이스와 연구 논문의 무게가 별 아래에서 세 글자를 연습하는
열정적인 목소리들보다 덜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글 교육 실험 둘째 날은 놀라움으로 시작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제 노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밖으로 나가보니 이미 공동체 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제 학생들 사이에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섞여 있었죠.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소문이 근처 마을로 퍼져나갔던 거예요. 한 노년 여성이 제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리 선생님, 제 아들이 사람들이 이틀 만에 글을 배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저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추가 학생들을 계획하지 않았었어요. 자료는 제한되어 있었고 우리의 교육 계획은 30명만을 위해 신중하게 설계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에 담긴 배움에 대한 갈망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출리가 이미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공간을 재배치하고 있었어요. 황지는 우리의 소중한 학습지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일부는 반으로 잘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고 있었죠. 더 많은 선생님이 필요해요. 저는 출리에게 속삭였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어제 학생들을 가리켰어요. 몇몇은 이미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들이 배운 기본 모음 모양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이 예상치 못한 광경에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었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한 글자도 읽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제 교육 연구 경력 내내 이렇게 빠른 변화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빠르게 적응했어요. 어제 경험 있는 학생들을 새로운 사람들과 짝지어 주었죠. 교실에는 거의 60명의 사람들이 한글 기호를 연습하며 활기가 넘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룹 사이를 돌아다니며 그들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전 중반쯤이 되자 새로운 학생들도 간단한 음절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재앙이 닥쳤어요. 검은색 정부 차량이 밖에 도착했어요. 창문을 통해 2명의 공식적인 모습의 남성이 내리는 것이 보였어요. 한 명은 저희 실험을 승인해준 성교육부의 장 국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전통적인 중국 교육 방식을 지지하는 유명한 우 교수였어요. 그들이 우리 교실을 향해 걸어올 때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제 속이 두려움으로 비틀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우리가 한국 글자를 가르치고 있다고 불평했을까요? 그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중단시킬까요? 옛날 의심이 모두 다시 몰려오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것은 끔찍한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장 국장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의 눈은 붐비는 교실을 보고 커지고 있었어요. 우 교수가 뒤따라 들어왔는데 우리 칠판에 있는 한글 기호를 보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죠. 리 박사, 장 국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밖에서 대화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죠. 저는 다리가 약해진 느낌으로 관계자들을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혁신적인 방법을 제안하셨을 때 장 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문자를 사용한다는 뜻인 줄 몰랐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문화적 배신처럼 보이는군요. 우 교수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중국에 5,000년 전통이 있는데 외국 방법을 우리 마을에 가져오다니요?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비난은 차가운 물처럼 저를 덮쳤어요. 제 경력, 제 평판, 제가 위해 일해온 모든 것이 파괴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제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아마 그들에게 동의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제 눈으로 결과를 직접 보았어요. 국장님,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걱정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판단하시기 전에 우리 결과를 지켜봐 주시겠어요? 그들은 보기로 동의했지만 분명한 불만족을 표시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교실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긴장하게 되었고 진행 속도가 느려졌으며 즐거운 에너지가 사라졌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혼자 교실에 남아 칠판에 있는 한글 기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각 모양은 입이 소리를 만드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수천 개의 글자를 외우는 것에 비해 너무나 논리적이고 접근하기 쉬워 보였죠. 웨이가 처음 단어를 읽었을 때 그의 얼굴에 떠오른 자부심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 노년 여성의 희망을 기억했죠.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모르고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려보고 있었어요. 수업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저는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교실 앞으로 걸어갔어요. 오늘 저는 발표했어요. 우리는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쓰는 것을 배울 거예요. 관계자들은 등을 더 똑바로 세우며 실패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의심하는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믿게 되었죠. 2시간 동안 저는 모두를 간단한 문장 만들기로 안내했어요. 그들의 진전은 놀라웠어요. 우리가 시작한 지 정확히 48시간 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기본 메시지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린이라는 이름의 노년 여성이 종이를 들고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면서 그녀가 쓴 것을 보여주었어요. 손녀에게 쓴 쪽지였죠. 저는 40년 동안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제 손녀의 이름을 쓰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제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이 간단한 성취는 제 모든 학술상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장국장과 우 교수에게 돌아섰어요. 제 데이터, 차트, 과학적 증거를 보여줄 계획이었지만 대신 저는 그냥 린 할머니의 쪽지를 그들에게 건넸어요. 이 여성은 평생 글을 쓴 적이 없었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단 이틀 만에 그녀는 손녀에게 이 메시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메모를 살펴보았어요. 우 교수의 엄격한 표정이 살짝 누그러지고 있었죠.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장 국장이 물었어요. 그들이 한자를 배우게 될까요? 네, 제가 설명했어요. 이것은 기초일 뿐이에요. 여기서부터 완전한 중국어 문해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한글은 그들에게 자신감과 글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줍니다. 관리자들은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결정 없이 떠났어요.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날 저녁 수업이 끝난 후 우리 팀은 놀라운 48시간의 성과를 축하했어요. 모든 학생들이 이제 한글로 간단한 메시지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많은 이들이 이미 이 기술을 중국 한자와 연결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언제 시작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었죠. 나중에 방에 혼자 있을 때 저는 연구 일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증거는 부정할 수 없다. 한국 방식에 대한 나의 편견은 잘못되었다. 이 깨달음은 내가 비슷한 편견으로 다른 어떤 혁신을 놓쳤는지 궁금하게 만든다. 이 말들을 쓰는 것은 어려웠어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하지만 사람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수십 년 동안 가르치지 못했던 것을 단 이틀 만에 배우는 것을 지켜보면서 제 생각에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했어요. 창밖으로 마을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서로에게 소리내어 읽어주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수세대 동안 닫혀있던 문이 마침내 열리는 것 같았죠. 내일부터 우리는 그들의 한글 기초를 중국 한자와 연결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그들의 승리와 제 자신의 변화를 축하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큰 발견은 우리의 가장 깊은 믿음의 의문을 제기할 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마을에서의 실험 이후 3개월이 지났어요. 오늘 저는 베이징에 있는 교육위원회 앞에 서 있었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어요. 넓은 회의실은 마을의 따뜻함과는 달리 차갑고 격식 있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긴 나무 탁자 건너편에서 10명의 진지한 얼굴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한글을 문해력의 첫 단계로 활용한 우리 실험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벽에 투사된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단 48시간 만에 참가자들은 간단한 메시지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70%가 기본적인 한자를 성공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말이 흡수되도록 잠시 기다렸어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수년이 걸려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달 만에 한자를 배우기 시작했다니요. 위원회 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감명받은 것 같았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죠. 그리고 3개월 후에는요? 여성위원장이 물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마을 학생들이 중국 신문을 읽고 편지를 쓰고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사진들이 보이고 있었죠. 3개월 후에는 참가자의 95%가 일상적인 중국어 텍스트를 읽고 기본적인 메시지를 한자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배울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한글로 빠르게 성공한 경험이 이전에 그들을 가로막았던 두려움을 제거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린 할머니가 손녀에게 처음 쓴 메모를 보여주었어요. 지금은 제 사무실에 액자에 들어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녀의 최근 편지도 보여주었죠. 아름다운 한자로 가득 찬 한 페이지였어요. 단 3개월 만에 평생 글을 써본 적 없던 이 여성이 이제는 중국어로 완전히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전국적 실행의 첫 단계로 50개 추가 마을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위원회가 제 제안을 고려하는 동안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기다리고 있었죠. 6개월 전 춘리가 처음 대만 보고서를 보여줬을 때 제가 얼마나 다르게 느꼈는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한국식 방법을 즉시 무시했었죠. 제 편견이 너무 강해서 이 혁신적인 발견을 놓칠 뻔했어요. 위원회는 논의를 위해 잠시 휴식을 갖겠습니다. 위원장이 발표했어요. 그들이 나가는 동안 춘리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신은 이미 중국의 교육을 변화시켰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상하게도 차분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옛날에 리 박사라면 자신의 평판에 대해 불안해하고 비판을 걱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빌딩들 안과 그 너머 어딘가에 수백만의 성인들이 간판을 읽을 수 없고 양식을 채울 수 없고 메시지를 보낼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문자의 세계는 여전히 잠겨 있었죠. 우리는 작동하는 열쇠를 찾았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진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위원회는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어요. 그들의 심각한 표정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죠. 리 박사님, 위원장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위원회는 세계 성의 20개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승인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보다는 적었지만 시작이었어요. 성인들이 마침내 문해력의 문을 열게 될 20개 마을이요.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늦게 저는 대학의 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이제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아니면 제가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벽에 걸린 상과 학위증이 제가 새로 만든 전시물보다 덜 중요해 보였어요. 마을 학생들의 글씨 샘플이었죠. 첫 한글 글자부터 완전한 중국어 문장까지 그들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윈난에 남아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던 황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급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가 희망했던 것보다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일부 학생들은 이제 마을 기록 관리를 돕고 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기록된 적이 없던 전통 이야기와 노래를 글로 쓰고 있답니다. 이 소식에 저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접근 방식으로 중국 문화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글쓰기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문화를 보존하고 있었어요. 저녁이 내리면서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때는 책과 휴대폰을 든 특권층만 보였는데 이제는 글자의 세계에 접근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수백만 명도 보이고 있었어요. 제 사명이 분명해졌어요. 그들과 문해력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었죠. 제 휴대폰에서 마을에서 온 메시지가 울렸어요.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단어를 읽었던 농부 웨이의 사진이었어요. 그는 딸과 함께 앉아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죠.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제 제 아이가 배우는 것을 도울 수 있어요. 저는 이 이미지를 미래 발표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국식이냐 한국식이냐에 대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을 때 삶이 변화하는 실제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내일 저는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을 위한 교사 교육을 시작하기 위해 쓰촨성으로 떠날 예정이에요. 앞으로 도전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방법을 바꾸는 것에 저항할 거예요. 일부는 한글을 디딤돌로 사용하는 것이 애국심이 없다고 저를 비난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런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증거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단 48시간 만에 우리는 성인들에게 학습자로서 자신을 믿는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 기초에서 그들은 완전한 문해력으로 올라갈 수 있고 평생 닫혀있던 문을 열 수 있어요. 제 할머니는 읽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발견한 것 덕분에 중국 전역의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첫 편지를 쓰고 첫 책을 읽고 지문 대신 자신의 이름을 서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내일의 여정을 위해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맨 위에 린 할머니의 액자에 넣은 메모를 놓았죠. 그녀의 떨리는 필체는 왜 이 일이 중요한지 저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이것은 학술 이론이나 개인적 자존심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맞는 열쇠를 찾아줄 때까지 평생을 기다려온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죠. 베이징 위로 해가 지고 있는 동안 저는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6개월 전 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제가 옳다고 너무 확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너무 닫혀 있었죠. 특히 그것이 한국에서 왔다면요. 이제 저는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올 수 있고 가장 좋은 선생님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 여정은 계속되고 있지만 저는 소중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편견을 제쳐두고 증거를 따를 때 우리는 수세대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 수 있다는 지식이요. 그것이 교육의 진정한 힘이에요.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은 중국인들이 한글을 통해 중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자 대신 한글을 먼저 배운다니 한글의 위대함이 느껴지면서도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실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잠깐, 영상 넘기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더 많고 새로운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